감기 조심하고, 응? 네. 체력도 실력이다. 네. 잡아라. 보면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어이씨, 뭐야 이거. 화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야. 보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화학은 과학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자, 입자가 있다. 입자는 뭐야?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우리는 거라고. 전자니, 원자니, 뭐 원자니 이런 것들이 입자, 알갱이다.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랬어? 기본 입자라고 그랬지.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기본 입자가 뭐야? 코크하고 경입자, 레톤, 전자, 뮤온, 뭐 타우 그런 거지. 근데 옛날에는 돌턴이 그랬어. 돌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랬다? 원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원자 쪼개져. 에? 옛날에는 원자가 제일 적다고 그랬다. 가지고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라고 그랬어. 근데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선생님은 많이 봤어. 왜냐면 선생님이 반도체 전공이어가지고 대학원에서 XRD라는 장치도 있었고 쌤도 있었고 전자 현미경이 있었어. 쌤이 있고 투사 전자 현미경 그리고 쌤이 있고 템이 있어. 쌤이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갖고 주사 전자 현미경이야. 전자를 쌓아가지고 스캔해버린단 말이야. 원자의 표면을. 그리고 템이 있어. 터널링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갖고 얘는 실을 얇게 만들어갖고 통과시키고 그래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과학 현미경은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밖에 못 봐. 근데 이제 전자 현미경은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봐. 그러니까 원자 단위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있잖아. 쌤보다 템이 한 10배 비싸. 근데 우리 연구실에는 다 있었어, 장비가. 그래서 애들이, 다른 과 애들이 찍어달라고 막 와. 그러면, 야, 이따 저녁에, 야, 그런 장비 찍어달라고 오는데, 그러면, 야, 내가 전화할게. 그때 와. 그리고 이제 얘가 뭐냐면, 야, 술 사줄게. 빨리 식어줘. 알았어. 그러면 저녁에 와. 근다. 근데 얘가 미팅 시켜준다. 좀 이따 와. 그렇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미팅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템으로 찍어보면 템 정도만 돼야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전자현미경 정도.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면 미친놈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원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뭘 가지고 원자 모형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근데 수소는 하이드로젠이어가지고 H로 쓴다. 근데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 있어. 그러면 EH로 쓰면 돼. 산소 원자는 옥시전이라 해갖고 O로 쓰면 돼. 근데 한 개니까 1은 생략해. 그리고 원자가 2개 이상 모인다 얘들아.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근데 원자일 때는 성질 안 띄어. 근데 분자서부터 성질 띈다. 원자가 2개 이상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지. 봐봐. 수소 분자야. 그러면 H2라고 쓰면 돼. 물 분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있어. 갖고 H2O라고 쓰면 돼. 근데 물 분자는 물은 끓는 점 몇 도니? 100도. 어느 점 0도. 성질 띄네?
분자 상태일 때는 성질을 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쪼개져 갖고 원자가 됐지. 그러면 성질 안 띄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분자는 개념이 뭐라고?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성질 안 갖는다. 분자서부터 성질 갖는다. 원자가 2개 이상 모였을 때. 그리고 얘들은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셀 수가 있어요. 얘가. 셀 수가 있다. 근데 분자보다 이제 분자가 모여서 얘가 된다고 말을 못해. 원소. 분자보다 원소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순수한 철 조각을 갖고 왔다. 근데 여기에 철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없으니까 니들은 집단은 원소기로 써가지고 철이야. 근데 얘들은 봐라. 우리나라에 이번에 시험 본 애가 무슨 돼지띠인데 많아가지고 한 50만 명 넘게가 시험 봤대. 근데 고3이 우리나라에만 있냐? 아니지. 전 세계 다 있지. 그러면 합해보면 수억 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세기가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니들은 다 고3이야. 그러니까. 그게 원소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자보다 훨씬 원소가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원소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 물질이 돼. 그리고 이 물질이 모여가지고 물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근데 봐라, 얘가 기본 성분인데, 자 봐라. 우리가 원자하고 원자하고 원소를 구분 지어보자. 원자는 뭐냐? 실제로는 쪼개져. 원자핵과 전자로. 근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으면 뭐라고 했자? 그냥 원자라고 했자.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원자야. 근데 원소는 뭐야?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분해가 안 되면 원소야. 얘는 분해가 됐으니까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뭐라고 불러? 화합물이라고 불러.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더 이상 이제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화학적으로 안 나눠져.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불러. 야, 화학의 아버지가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졸라 근면성실해갖고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된 걸 갖다가 원소라고 글자라고 원소의 개념을 도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소의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줄게. 라고 당시에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2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최초로 물이 원소가 아니고 화합물인 걸 밝혔단 말이야. 이 사람이 주철관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물이 뭘로 분해가 돼?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된다. 야, 얘는 분해가 됐으니까 뭐가 아니야? 물은 원소가 아니야. 뭐야? 화합물이야. 근데 수소나 산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원소로 안 나뉘어.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원소야. 이거다. 자,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원자. 그렇게 개념을 잡아. 그리고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면 원소라고 개념을 잡아. 그리고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보자. 원소와 주기율표가 있어. 자, 원소가 뭐라 했어, 선생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했어. 보자. 자, 원소와 주기율표가 있으니까 원소의 정의 뭐라고 했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나누어지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원소라 그래. 그래갖고 현재 알려진 원소는 약 110여 종이 있어. 110여 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92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자연에서 저절로 생긴 원소들이야. 근데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소 이름 중에 뭐 아인슈타인, 퀴리룸, 뭐 노벨륨이 있어.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야. 그래갖고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됐어? 전체는 원소는 110여 종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게 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자. 우리 주변에는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다. 야,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밖에 안 돼. 그러나 화합물은 졸라리 많아. 왜? 이거 110여 종들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적지만 물질은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이해됐지? 다양한 결합이 형성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원소의 분류 보자. 원소는 크게 뭘로 분류한다? 그렇지. 원소의 분류는 크게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를 해. 거기 옆에 페이지 있지? 65페이지 봐봐. 65페이지 보면 야, 노란색이 다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지.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여기 봐봐. 그래서 노란색이 많지. 그리고 녹색이 뭐야? 비금속 원소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중금속 원소야. 중금속은 뭐냐면 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인 성질을 갖거나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갖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압도적으로 누가 많다? 금속 원소가 많다. 근데 잡아라.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금속 원소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잃고 이따가 나올 건데 양이온이 되려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봐봐. 이렇게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를 잃고 E는 일렉트론이야. 금속 양이온이 돼. 그러면 자, 전자가 금속 양이온 하나고 전자는 두 개야.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 양이온이 전자의 바다 위에 떠 있어. 이렇게 전자들이 있어.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적용해. 이렇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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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력 적용해.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망치로 치지.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밀리망정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망치로 치면 깨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거나 펴져. 그래갖고 즉 금속은 특징이 있는데 금속의 특징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자유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특징이 나타나. 첫 번째 뭐야? 연성 전성이 있어. 전성 연성이 있어. 전성은 펴지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만들 수 있지. 펴가지고. 연성은 뭐냐? 늘어나는 성질이야. 야, 철을 늘려가지고 뭐냐? 철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이거 다 전자 때문에 갖는 거야. 그리고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또 뭐야? 왜? 빛을 반사해가지고 광택이 나.
광택 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이 전자 때문이다. 이해됐어? 다 금속 원소의 특징 봐봐. 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고체. 왜?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정전지질력, 전기력 때문에 결합한단 말이야. 이 전기력이 세.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대부분이 고체다. 근데 유일하게 수만 액체. 금속 중에서 누구만 대부분의 금속은 고체인데 누구만 액체라고? 수만. 그래가지고 봐. 특징은 봐봐. 광택 나타나지. 대부분 특유한 광택이 있어.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그리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놔. 그거에다 여기 옆에다가 써놔. 이게 전성연성이라고 해. 이걸 성질을 이 성질을 전성연성이라고 해. 이 성질을 전성연성이라고 해. 이 성질이 전성연성이라 부서지지 않고 펴지거나 늘어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전성연성이 있다. 거기다 쓰면 돼. 제가 여기다. 이 성질이 그렇지. 이 성질이 펴지는 성질이 전성이고 늘어나는 성질이 뭐야? 연성이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때문에 알루미늄을 펴가지고 호일로 만들잖아. 그리고 늘어나는 성질로 철사를 만들잖아. 이해됐지? 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갖고 대문이 이제 철이 산화됐지. 붉은색으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 없어져. 금속이 산화되지. 이 성질 다 잃어버린다. 왜? 전자를 잃어버린다. 전자 때문에 이 성질이 나타나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 성질이 다 없어져 버려. 한순간에. 그리고 뭐가 있냐? 철은 공구, 알루미늄은 음식용기, 구리는 전선으로 쓴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봐라.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야. 브로민만 액체다. 그리고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광택도 안 나.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지도 않고 전기가 잘 안 통한다. 누구만 해야?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놈이 있어. 흑연, 연필심 있지. 걔는 우리 배터리에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전기가 통하는 놈은 누구다고? 흑연, 연필심. 자, 봐라. 흑연은 비금속인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전기가 통한다. 그리고 얘들은 반대로 얘들은 이따 해줄 거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고 해. 얘는 반대야. 얘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고 해. 좀 이따 해줄 거야.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갖고 뭐가 있냐? 탄소는 연필심으로 쓰고 질소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과자, 봉지, 충전대로 쓰고 이는 성냥에 쓰인다. 그럼 보자. 이제 보면 또 뭐가 있다? 자, 중금속 원소가 있다 있어. 중금속은 뭐라 했어?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인 성질을 갖거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다 갖는 놈을 중금속 원소라. 이해됐지? 중간이야, 중간. 거의.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주기율표를 보자. 먼저 주기율 먼저 하자. 주기율표 하기 전에 주기율 먼저 하자. 주기율은 뭐냐면 원소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게 주기율이야. 이 주기율을 표로 만들지. 그게 주기율표야. 뭔 말인지 알겠어? 원소를 나열했어. 근데 몇 번째, 7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 이게 주기율이야.
근데 주비율은 첫 번째 누가 있냐면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첫 번째 뭐가 있냐? 누가 있냐? 제일 밑에 봐봐. 64페이지 제일 밑에. 데베라이너가 있다.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는 뭐 했냐면 세쌍 원소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하자? 우리가 원자량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아니다. 뭐야?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실제 질량이 아니라 뭐라고?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A에 대한 B, A에 대한 C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단위는 없어. A에 대한 B니까. 왜 그러냐면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너무 작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질량을 재라고? 잴 수는 있어. 근데 졸라 양이 적어. 얼마냐면 저기 수소가 원자량이 얼마냐? 수소가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라니까 졸라 적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갖다 쓰려면 불편해. 그래갖고 화학적으로 좀 편하게 쓰려고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을 갖다 정해가지고 쓰는 거야. 이게 원자량이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러면 기준 필요하겠지. 이때 기준이 누구냐? 탄소야. 탄소를 12로 놔버린 거야. 얘들아, 12로 놨다. 탄소가 기준이다. 12로 놨어. 그 다음 수소가 1이야. 제일 가벼워. 그 다음 산소가 16이야. 그리고 질소가 14야. 이해됐어? 자,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이다. 우리가 화학을 좀 편하게 쓰려고. 실제 질량은 너무 작잖아. 수소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그걸 갖다 쓰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데베라이너는 이 원자량을 이용해가지고 자, 세쌍원소,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세쌍원소를 묶었어.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었단 말이야. 근데 이 양쪽 끝에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이런 규칙을 발견했어요. 알아? 데베라이라는 사람은 세쌍원소설을 주장했는데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를 묶었어. 그랬더니 양쪽 끝에 놈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책에 봐봐. 제일 밑에 봐봐. 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소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과학자들에서 데베라이너가 나와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써라. 이렇게 하고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을 때 리튬하고 칼륨의 원자량을 더해. 갖고 2로 나눠. 그러면 가운데 놈이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야, 원자량이 얼마냐면 봐, 11이다. 여기 원자번호 질량수가 야 11인데 봐봐. 배의 원자량 더해볼게. 양쪽 리튬은 7이야. 리튬 7이고 그 다음 누구 있냐? 칼륨이 있어. 칼륨은 19야. 봐봐. 7하고 19를 더했어. 그리고 2로 나눴더니 얼마야? 13. 얘의 원자량. 나트륨의 원자량이 13이거든. 나오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똑같다. 봐봐.
리튬 몇이야? 위에 거 3이지. 칼륨 얼마야? 아니 19지. 더해봐. 뭐야? 7 플러스 뭐냐? 7 플러스 19 해봐. 26이지. 그걸 절반으로 넣어봐. 13이지. 나트륨이지. 원자력 나오죠. 그렇게 된다. 이런 규칙을 발견했어. 네? 데베라이너가. 그다음 이제 뮬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렌즈냐? 이 사람이 옥타브설을 주장했어. 옥타브설. 옥타브는 한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시도지. 그러면 원소를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걸 나타납니다. 원자량으로 얘도 원자량하고 관련있다. 얘도 원자량하고 관련있어. 원자량 순대로 원소를 나열했어. 그랬더니 8번째마다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옥타브설입니다. 파름이에요, 파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래서 원자량 전부 다 원자량이다. 이해됐지? 봐봐. 뭐라고 나오냐면 누렌즈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보자 이제. 여기까지가 주규율이야. 이제 이걸 표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멘델레프하고 모줄리라는 사람이 있어. 봐봐. 학교에서는 이거 설명 안 해준다. 잘. 이렇게 잘 들어. 원자량도 설명 잘 안 해줘. 왜? 원자량은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원래는. 근데 선생님이 야 원자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질량 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기가 맨날 사용할 때 야 수소의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 얼마야? 뭐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요.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질량을 구했단 말이야. 하고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누구라고? 탄소야.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고 질소가 14야. 이게 원자의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래갖고 이 데베라이너나 뉴렌즈는 뭘 사용했다고? 이 원자량을 사용한 거야. 하고 했는데 이제 봐봐.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다. 누구야? 최초의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어? 이제 누가 만들었냐?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뭐대로 봐봐.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또 이 새끼 못 썼어.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 하고 배열해가지고 배열했더니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주기율표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게 있어. 이렇게 뭐든지 원칙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세운 원칙에서 어긋나는 원소들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용을 안 해버린 거야. 근데 뒤에 이제 누가 모줄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 모줄리는 이제 뭘 했냐면 모든 원소에 X선을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그리고 양성자 수를 세버린 거야. 그리고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겨버린 거야. 원자본을 매겨버린 거야. 자, 봐라잉.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사람은 모줄리라는 사람은 양성자 전부 다 X선을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모든 원소에. 그리고 양성자 수를 세가지고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겼다고? 원자본을 매긴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모르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표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원칙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즉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뭐임을 밝혔어.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어. 제일 밑에 봐봐. 뭐라고? 모즐리라는 사람은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원칙에서 몇몇 어긋나는 원소가 있음을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어버린 거야. X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양성자수를 셌다. 양성자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번호에 의해 나타난 걸 발견했단 말이야. 즉 양성자수에 의해서 나타난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구 걸 갖다 쓴다? 지금 모즐리 걸 갖다 씁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적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양성자수, 원자번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해됐냐? 그럼 보자. 얘들아,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해줬지만 한 번 더 해줄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원소기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 A하고 B로 쓰지. 그러면 A는 뭐니? A는 뭐야? 이게 원자번호. 이게 양성자수야.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돼야 되지. 플러스 7개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7개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자수가.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뭘 표시한다? 여기는 뭘 표시한다 했어? 질량수를 표시한다. 질량은 누가 나가고 있다? 원자핵이. 원자핵은 플러스 T지. 양성자 때문에. 근데 원자핵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갖고 센터에만 박혀 있어.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이 질량수는 원자핵이 나가고 있는데 원자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렇게. 이 질량수가 거의 누가 같다? 원자랑하고 같다. 원자랑하고 같다. 거의 뭐하고 같다? 원자랑. 질량수는 원자랑을 의미한다. 응? 그럼 보자. 예를 들어볼게. 네. 자, 리튬이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3번이야. 이 말은 뭐야?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도 몇 개라는 소리야? 3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선생님 질량수는 어떻게 해요?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m 플러스 1 합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1 하니까 7이 돼. 7이 돼. 질량수는 얼마라고? 7이야.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2를 곱해. 그리고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7이 됐지. 질량수는 7이다. 7인데 야, 양성자수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중성자수는 몇 개야? 3. 아니지. 4개여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야, 원자번호가 홀수야.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 2 곱하기 2를 곱하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해됐어? 원자번호에다가. 그러면 선생님 짝수면요. 짝수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원자번호 8번이야. 양성자수 8개야. 전자수 8개야. 그리고 질량수는 2에 나오면 돼. 2에 나오니까 16이야. 16은 8 플러스 8. 양성자수 8개고 중성자수 8개 나왔어. 준서 지금 보라는 거 보고 왔어? 잘했어.
그리고 이제 얘들아, 물론 이걸 다 따르는 거 아니야.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다.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수소가 원래는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 있고, 질소도 7, 15가 돼야 되는데 7, 14야. 이 몇 가지 예외만 있지, 이것들은 다 따른다. 이걸 다 따른다.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원자번호하고 질량수는.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표시된 게 뭐야, 얘들아? 여기 위에 표시된 게 뭐야? 질량수란 말이야. 질량수야. 위에 표시된 게 뭐라고? 질량수야. 원자 번호는 얘는 1, 2야. 그럼 보자. 이제 주기율표를 봐봐. 이제 주기율표를 봐봐.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는 봐봐. 원소들을,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용기야, 뭐 순으로 나열한다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주기적 이성질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양성자수, 원자 번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주기율표는 봐라. 원소들을 원자 번호, 양성자 순서대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싼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게 주기율표야. 갖고 얘들은 이렇게 표를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표를 만든다. 갖고 이게 조기고 이게 주기야. 그러면 주기는 뭐다? 전자 껍질수.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갖고 센터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벼운 전자만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어. 근데 원자핵 주위를 갖다가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일정한 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궤도가 전자 껍질인 거야. 이해됐어? 갖고 궤도는, 이 전자 껍질은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어. 7주기까지 있어. 즉, 봐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이러한 궤도가 있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M 껍질, M 껍질이라고 해. KLMN. 보고한 사람이 했는데, 너 왜 K 껍질부터 한 거야? A 껍질부터 안 하고. 난 더 발견될 줄 알고 남겨뒀지. 근데 발견이 안 됐어. 그래갖고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 세 번째 껍질을 M 껍질이라고 해. 다민이 자보냐? 너 뭐하고 있어? 족이 있어. 엄마하고 전화하더니, 너 갑자기 우울해졌어. 졸려? 봐봐. 족이란 건 뭐냐? 최외각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 이 원자가 전자수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라는 뜻이야. 이 원자가 전수와 같이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수가 다 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게 중요한 거야. 족이 중요한 거다. 족은 뭐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 원자가 전자수는 뭐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족은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족은 몇 족까지 있냐? 1족부터 2족,
3족에서 12족 빼버린다. 하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어요, 얘들아. 18족까지다. 근데 봐. 훨씬 족이 중요하다. 족은 왜?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은 족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 뭐가 틀리냐? 몸무게가 틀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야,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각 전자수는 야, 뒤에 있는 1의 자리 수하고 같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다. 근데 18쪽만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하고 틀리다. 좀 이따 해줄게. 뭐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워야 된다. 1번이 수소야.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리베비시아. 베릴륨, 붕소, 탄소, 그 다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주소, 그 다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야, 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해.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라고 해. 세 번째 껍질 M 껍질, 네 번째 껍질 N 껍질이라고 해. 근데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원래는 2의 n제곱만 들어가. 야, 첫 번째 껍질은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개 들어가. 야, 두 번째 껍질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개 들어가. 근데 세 번째 껍질은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뭐 원래는 18개가 들어가요. 근데 10개 채우고 다른 껍질로 옮겼다가 다시 내려와. 8개 채우고 다른 껍질로 갔다가 다시 나머지 10개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88이라고 그러는데, 야,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 18개가 아니라 8개다. 이걸 만족하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원소가 안정적이야. 이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이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 규칙이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꽉꽉 채우지. 그러면 안정적이 돼. 그리고 이걸 무슨 규칙이라고? 아까 지금 옥텟 규칙이라고. 옥텟 규칙이라고. 이걸 만족하는 게 몇 쪽이야? 갔다 와. 이걸 만족하는 게 몇 쪽이에요? 18쪽이라고. 봐봐. 얘 원자번호 2번이야. 그러면 전자 2개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껍질 만족해. 얘 원자 네온 10번이야. 그럼 전자 몇 개 있냐? 용규야. 10개 있지. 네. 10개 있으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이해됐어? 얘는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버린다. 얘들은 18쪽은 기체야. 근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들어갖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안 해. 활성화가 안 돼. 그래서 얘들을 비활성 기체 또는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분자처럼 해버립니다. 원자 하나인데도. 라고 얘들을 이론자 분자라고. 이해되니? 이론자 분자라고 해. 얘들을 보자. 하고 자, 야,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이걸 만족하지. 그러면 그 규칙을 갖다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소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걸 만족하는 놈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놈이 18쪽이야. 그래가지고 얘들은 기체로 전되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이어가지고 딴 놈하고 반응 안 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 이론자 문자. 하고 헬륨, 네온, 아르곤 있다. 좀만 쉬어. 좀만 쉬어. 필기 하는 응? 필기 하는 필기? 응. 근데 이제 선생님이 쓰라 할 때 쓰면 되지. 이게 필기하는 게 좋지. 당연히. 그 노트에 따로 필기. 그래. 뭐냐, 오답 노트식으로 이제 백지 노트식으로 네가 쫙 그려봐. 뭔 말인지 몰라? 배운 내용을 갖다가 디렉토리를 쓰고 여기 소다는 주제를 쓰고 거기에다가 네가 이제 아는 내용을 갖다가 써봐. 갖고 하면 도움이 돼. 개념 잡는 거 도움이 돼. 다민아 일어나. 자보자. 저씨 뻗어다 줘. 정신 차려. 자 봐라. 중요한 게 봐라. 주기율표는 자 원소들을 원자 번호 양성자 수대로 나열해가지고 세로 줄로 족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게 만드는 표야. 근데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자 세로 줄을 우리는 주기라 그래. 이게 전자 껍질수야. 전자가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 일정한 궤도가 있어. 이걸 껍질이라 그래.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 껍질이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뭐다? 세로줄은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래. 근데 원자가 전자수가 더 중요한 말이야.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야. 그러면 같은 족끼리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응? 이해됐어? 그리고 잡아라. 근데 자, 각 껍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들어가. 그래서 288이라고 알아두면 되네. 이걸 만족하지. 야, 다민아. 정신 차려. 너 물 좀 먹고 와. 세수하고. 세수하고 와. 저 어제 뭐 했냐? 저녁까지 뭐 게임했지 너. 자, 이걸 만족하는 걸 갖다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 응? 그래갖고 몇 쪽이 만족한다? 18쪽이 만족한다. 응? 네. 그래갖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야. 그러니까 전자 2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 채워. 얘는 네온은 10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워. 얘는 아르곤은 18번이야. 2개, 8개,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18쪽으로 우리는 뭐라고 해? 기체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 또는 원래는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얘는 분자처럼 행동해. 원자 하나 행동해. 그래서 이론자 분자라고 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나머지 애들은 뭘 물어왔냐? 이 18쪽을 물어와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물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되냐? 이제 야 이런 거는 이따가 이것도 찍어놨어야 하는데 옛날에 찍었지? 응? 옛날에 찍었지? 네. 사진으로. 어떤 거요? 이거 찍었지? 안 찍었냐? 그리고 맨날 선생님이 이제 그거 올리잖아. 네.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용 모르는 거 있으면 야 준서야 내용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가갖고 봐. 내용을 올리니까. 세윤이도 봤냐? 안 봤어? 한 번도? 자, 이거 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이온을 설명해 줄 거야. 이온은 뭐냐? 얘들아, 이온은 뭐냐? 중성인 원자가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했지. 원자의 플러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가벼운 전자만 이동하네.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자 때문에 일어나.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양이온은 봐라. 주로 금속들이야.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에요. 얘는 뭐냐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효과야. 중성에서. 뭘 만족하기 위해서? 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18조과 같은 전자 배치 프로그램. 즉 뭐냐면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이 있다. 응? 뭐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 첫 번째 껍질은 2개, 8개가 있잖아. 전자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두 번째 껍질이었어. 그러면 얘는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면 8개를 두 번째 껍질 8개를 채워야 돼. 야, 한 개를 버린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렇지. 한 개를 버리는 게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한 개를 버려. 그러면 플러스 3개이고 마이너스 몇 개니? 2개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됐어? 네. 즉 봐라. 이온이란 건 원자가 중성인 원자가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가벼운 전자만 이동하는. 그래갖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양이온은 금속이야. 대부분. 근데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 갖고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그러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거든? 그러면 다음에나 플러스 3개 있고 양성자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니까 2개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고 1개는 바깥쪽 두 번째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면 1개를 버린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렇지. 그러면 야,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중성에서 뭐가 돼?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1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잃지. 플러스 1이 돼. 전자 2개를 잃지. 플러스 2가 돼. 3개를 주면 플러스 3이 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 만족해갖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건 E는 일렉트론이라 갖고 전자 마이너스 T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와 같은 전자 빛을 갖는 거야? 헬륨과 같은 전자 빛을 갖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야, 플러스 3개고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1이야. 일가 양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전자 2개 잃으면 이가 양용이 되는 거야. 3개 잃으면 상가 양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면 보자. 또 음이온이 있어. 음이온은 대부분 비금속이다. 얘는 오히려 중성인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 플로린이다.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다. 그러면
야, 플러스 9개, 마이너스 9개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얘는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하겠어? 7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어? 얻는 게 편하단 말이야. 갖고 전자 하나를 얻어. 얻다 보니까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옥텟 기준이 만족하잖아. 그러면서 중성인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만약에 2개를 얻지, 2가 음이온. 3개를 얻지, 3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아, 얘들이 이온이 자 18조금만이 뭘 만족한다? 옥텟 기준을 만족해. 옥텟 기준이 뭐야? 각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는데 몇 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근데 이걸 만족하는 놈은 18쪽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뭘 부러워하는 거야? 18쪽의 전자 배치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이온이 되면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야, 1쪽은 원자가 전자, 체각 전자 몇 개야? 하나야. 원자가 전자 하나야. 2족 2개, 2개야. 13족 3개, 3개야. 14족 4개, 4개야. 15족 5개, 5개야. 16족 6개, 6개야. 17족 7개, 7개야.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가 전자수하고 체각 전자수 똑같아요. 어? 근데 18쪽은 틀리다. 야, 체각 전자수는 몇 개야? 2개, 8개, 8개야.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야, 옥텟 기준 만족해버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없어. 빵이야. 빵이야. 이해됐어? 야, 1쪽부터 17쪽까지는 체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하고 똑같다. 근데 18쪽은 뭐야? 체각 전자수는 2, 8, 8이야. 근데 원자가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는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뭐가 돼버린다? 빵이 돼버려.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가 뭔 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얘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빵이야. 어? 근데 얘들은 몇 개야? 1쪽은 하나지. 원자가 전자 하나야.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7개를 퍼오시는 게 편해? 그래.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족은 이제 원자가 전자가 2개. 그럼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러니까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13족은 그 원자가 전자수가 3개야. 3개를 버리는 게 편해? 5개 꼬시는 게 편해? 3개. 3가 양이온이다. 14족은 이 새끼는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해. 굳이 쓰자면 4 플러스로 써. 근데 17쪽 봐봐. 원자가 전자수 몇 개니? 7개지. 그러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하나를 꼬시는 게 편해? 하나를 꼬시는 게 편하지. 한 놈 꼬시는 게 편하지. 7개를 버리는 게 편하니? 하나 꼬시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일가 음이온이. 얘는 16쪽은 6개가 있어. 2개를 꼬시는 게 편해? 6개를 버리는 게 편해? 2개를 꼬시는 게 편해. 15족은 원자가 전자수 5개야. 5개를 버리는 게 편해? 3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러니까 상가 음이온.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18쪽만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갖고 안정이야. 그러면 나머지 얘들은 다 18쪽의 전자 배치를 부러워요. 그러니까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되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이온이 돼. 그래가지고 야,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주기율표에서 금속성이라고 해요. 전자를 잃고 얘들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양이온이 되고 싶어. 야, 같은 쪽은 화학적 성들이 원자가 전자수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뭐가 차이 있다고? 몸무게가 차이나, 질량수가 차이나.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근데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금속성이 세. 그리고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갔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비금속성이다. 그 얘들은 오히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이렇게 된다. 이게 주기율표의 특징이야. 봐봐. 여기서 야 노란색이 금속이지. 네. 여기가 다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금속성이 센 거야. 그리고 야 오른쪽 위에 쪽은 비금속이지. 그러니까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센 거야. 근데 금속성이 세다는 말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야. 비금속성이 세다는 거는 뭐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준서? 그럼 보자. 그러면 우리가 야 1쪽 원소를 뭐라고 한다? 1쪽 원소를 뭐라고 해? 알칼리 금속.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 수소는 비금속. 금속이 아니야. 봐. 무슨 색이야? 녹색이잖아. 1쪽에서 수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다. 얘는 흙 속에서 잘 발견된단 말이야. 금속 중에서. 그리고 17쪽을 뭐라고 한다? 여기에 뭐 또 있냐면 브로민하고 아이오딘도 있어. 17쪽이 할로젠 원소다. 그럼 보자. 저기 65페이지 나왔어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보자. 할로젠 원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주기율표는 야 족과 주기로 해가 나눠가지고 원자는 그 원자 번호 순대로 원소들 나열해갖고 세로 줄에 화학적 성질의 같은 족에 화학적 성질이 비싼 놈 여기에 만든 표가 주기율표야. 이때 주기는 뭐야? 껍질수야.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수야.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어? 7주기까지 있어. 족은 뭐야? 최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가장 바깥쪽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 같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다. 이해됐니? 그리고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걸 만족하면 꽉꽉 채우면 안정적이야. 원소가. 이 규칙을 뭐라고 한다고? 옥텟 규칙이다. 이 규칙을 만족하는 놈이 몇 쪽이다? 18쪽이야. 나머지 애들은 다 이 18쪽의 전자 배치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이온이 되는 거야.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양이온이 돼.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을 보자. 알칼리 금속을 보자. 이씨 찍으라 했는데. 정하세요. 알았어. 다음에 찍. 참.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의 특징은 뭐야? 잡아라.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라고? 1쪽이다. 알칼리 금속에 뭐가 있냐? 그렇지. 리튬, 그렇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 있어. 근데 프랑슘은 빼버려. 응? 야, 근데 애들이 선생님 뭐라 했어? 왼쪽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크다 했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누가 제일 크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다. 반응성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냐? 그럼 보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얘들은, 자, 주기율표의 일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로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뭐 있어. 근데 얘들은 뭐야? 금속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라 했지. 야, 금속 중에 수은만 빼곤 다 고체야. 어? 갖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은백색 광택이다. 근데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서 산화되면서 광택이 잃어버려. 갖고 대부분 뒷장 넘기면 검은색으로 준비해. 뒷장 넘기면 검은색으로 준비해. 어? 아니, 앞장은 있는데 다시 앞장은 나가. 대부분 산화가 잘 돼가지고 검은색으로 준비해. 봐봐. 대부분 산화가 잘 돼갖고 뭐 검은색으로 준비해. 대부분 산화가 잘 되니까 이렇게 겉이 검은색이 돼요. 어?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해갖고 산화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으로 보존하려면 산소하고 물을 차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보관한다? 요 액체 벤젠, 석유, 벤젠, 액체 파라핀에다가 양초 있잖아. 양초에다가 보관해. 이해됐어? 이렇게 보관한단 말이야.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다가 순수한 금속을 갖다 보존하는 거야. 왜? 밖에 놔두면 바로 산화되버려. 그럼 보자. 이끌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 그래갖고 물 위에 뜰 수도 있단 말이야. 무르다. 그래갖고 나무 칼로도 잘 굉장히 무르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리고 얘들아,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이거 반응성이 매우 커. 반응성이 커갖고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바로 산화물이 되고. 첫 번째 봐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해갖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뭘 잃어버려? 그렇지. 광택을 잃어버려. 내가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전자에 의해서 금속은 모든 특징이 나타난다 했지. 뭐 전성, 연성, 열, 정전도성 좋고 광택이 나타나. 근데 전자를 잃고 산화돼버리지.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 광택이 사라져. 즉 봐라.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해. 그러면 뭐가 돼? 산화나트륨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져버려. 거기 나와 있는 거 원래 식이 이거야. 이걸 쓰면 돼. 여기다가 이쪽을 써주면 돼. 여기다가 그렇지. 이게 선생님이 지금 쓴 거야. 이걸 지금 쓴 거야. 이걸 쓴 거야. 첫 번째 거. 이거. 옆에다 쓰면 돼. 뭐 있어요? 이거. 이게 나트륨인데 X가 나왔지. 이렇게 이걸 쓰면 된다. M이라고 나왔잖아. 4M이라고 나왔잖아. 나트륨이 아니라 M이. 그리고 실온에서 물하고 졸라리 격렬히 반응해. 불꽃 튀기면서 타. 선생님 이따가 보여줄게. 봐봐. 보면 야,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소기체는 또 가연성이 있다. 막 한꺼번에 타버리는 성질이 있어. 폭발까지 돼. 봐봐. 시험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 그리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염기성을 알카리 용액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럼 봐봐. 그리고 자, 알카리 금속은 공기 중에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유나 벤젠,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봐봐, 얘들아. 반응을 보여줄게. 잠깐만. 얼마나 격렬히 반응하는지 봐봐. 장난 아니야. 아, 새끼 배달인 부분. 아. 봐봐. 야, 리튬이야. 그 다음 나트륨이야. 봐봐. 불꽃 일치. 불꽃 일치. 봐. 칼륨 더 격렬히 반응하지. 이거 물 위에 떠 있는다, 보통. 조설만큼 하면 밀도가 작아가고. 이제 루비듐 떨어뜨릴까? 어? 딱 맞췄어요. 여기에 루비듐 2g이 들어있어. 2g이 들어있어. 이 새끼 졸라 도망간다. 도망갈 만해? 보면 폭탄이지 거의. 이제 세슘이야. 이거 순서대로 루비듐하고 RD하고 그 다음 세슘이기 때문에 마지막.
흔적도 안 남아버리지.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물하고 반응하면 격렬히 반응하고 요 수소기체가 생기는데 수소기체는 가연성이 있어. 폭발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소기체가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격렬해. 이해되냐? 그리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니까 그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보자. 그럼 보자. 뒷장 넘겨봐. 이제.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 나왔다. 봐봐. 첫 번째 봐봐.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칼로 자르면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을 관찰한다. 자, 알칼리 금속의 공기 중에 산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리튬은 쉽게 잘리지. 근데 광택이 서서히 사라진다. 나트륨은 또 쉽게 잘려. 근데 광택이 금방 사라져. 칼륨은 쉽게 잘리고 광택이 빠르게 사라져. 반응성이 누가 크다?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크다. 이해됐지? 예. 자, 공통적인 성질은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사라진다. 그리고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로 떨어뜨린 다음 물에 각각 넣고 반응하는 모습과 수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 쌀알 크기로 자른 이유는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니까 아까 전에 맞지? 양을 적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봐봐. 근데 여기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옆에 나왔어. 지시약이야.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준단 말이야. 갖고 색 변화가 어떻게 되냐? 무문빨이야.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이해되니? 그럼 봐라. 그랬더니 자, 리튬도 잘 반응하고 기체가 발생하지. 그래서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돼. 나트륨도 격렬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무색에서 붉은색이 돼. 그 다음 칼륨도 매우 격렬히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는데 무색에서 붉은색이 돼.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을 잘하지. 그리고 공통적인 성질은 물과 반응해서 전부 다 수소 기체를 발생해.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수소는 뭐가 있다고? 가연성이 있다고. 잘 타. 수소 기체에다 불씨 갖다 대지 퍽 소리 나면서 타버린다. 수소가 많으면 폭발해버려. 아예. 그럼 보자. 따라서 됐고 이해됐지 이제? 물과 반응하여 격렬히 반응하고 수소기체 발생해갖고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18쪽이 있다 또. 17쪽이 있다. 17쪽을 뭐라 그래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17쪽을 뭐라 한다고?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할로젠 원소라는데 얘는 뭐가 있어? 자, F2, Cl2, Br2, I2야. 얘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자가 두 개가 모여갖고 분자가 되지. 이원자 분자라고 그래. 원자가 세 개가 모여갖고 분자가 되면 3원자 분자. 원자가 네 개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면 4원자 분자라고 그래. 근데 얘들은 원자 몇 개가 모여갖고 분자가 된다? 두 개가 모여갖고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원자 분자라고 해. 근데 공기 중에서 얘들은 전부 다 상태가 달라. 실온에서. 얘는 뭐야? 얘는 기체야. 플로린도 기체고 염소도 기체야. 브로민은 액체야. 브로민은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액체다. 대부분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얘만 액체야. 그리고 얘는 고체로 존재해. 그리고 분자 상태일 때 얘들아 나타내는 색이 틀려. 얘는 옅은 노란색. 얘는 노란색.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을 나타내. 근데 반응성은 선생님 비금속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일 반응성이 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금속하고 반대야. 어? 금속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큰데 비금속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플로린이 제일 크단 말이야. 이해됐어? 한번 봐라. 이때 보자. 자,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로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밑줄 그어이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F2, Cl2, Br2, I2 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특유한 색을 나타낸다. 분자 상태일 때. 야, 플로린은 실온에서 기체, 그리고 옅은 노란색이야. 염소는 기체, 노란색이고, 브로민은 액체고 젓갈색을 나타내고, 아이오딘은 고체고 보라색을 나타낸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봐라. 얘들은 반응성이 커 갖고, 야, 얘들아 봐봐. 얘들은 반응성이 크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은 일가 음이온이 돼. 그러면 일족인 일가 양이온하고 딱 결합을 해.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금속이랑 수소하고 반응을 잘해. 왜? 둘 다 일가 양이온이야. 일족이니까. 그러면 일가 음이온하고 결합하면 중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합을 잘해. 갖고 만약에 수소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야,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그 다음 아이오디나 수소, 돼. 그러면 얘들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놔갖고 약한 산성이 된다. 산성이 된다. 응?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일족 알칼리 금속하고 잘 반응해. 갖고 LIF, LIC, 플로리나 리튬, 염화 리튬, 프로미나 리튬 이렇게 잘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봐라. 뭐라고 하냐면 수소와 반응하여 17쪽은 수소화물 HF, HCl, HBr 등을 생성하고 이 화물에 물에 녹으면 뭘 띈다고?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격렬히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다. 야, 대표적인 게 뭐야? NaCl, 소금이잖아. 염소기 재에다가 소금, 나트륨을 집어넣지. 불꽃 뽀뽀뽀 튀면서 소금이 만들어져. 근데 이 소금은 어떻다? 물에 잘 녹잖아.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하고 반응해갖고 화합물 만들지. 걔는 물에 잘 녹는다.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67페이지는 풀어오고, 자 68페이지 보자. 원자의 전자 배치 보자. 예? 원자의 전자 배치. 자 봐라 얘들아. 선생님이 말했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보다 중성이야. 이제 원자 쪼개져. 입자가속기를 쪼개버리면 쪼개져.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냐? 원자핵과 뭘로 이루어졌어? 전자. 원자핵도 쪼개봐. 그럼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뭘로 이루어졌냐? 중성자로. 그리고 이 양성자는 코크로 이루어졌지. 세 개의 코크. 다운 코크. 얘는 다운 코크인데 이때 전하량이 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있어? 플러스 1이라 했지. 얘는 중성이니까 0이야. 그리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이야. 정확히 말하면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인데 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가 뭐 띈다? 플러스 1. 얘는 0. 얘는 뭐라 그래?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잖아. 근데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 질량을 보면 자 얘를 1로 놓으면 전자를 1로 놓으면 양성자가 1836배고 중성자는 한 줄 더 떠 1839배고 거의 갖다 놓고 봐. 어?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왜? 다음 포크가 어커코보다 조금 무겁대. 그러면 자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뭘 띈다? 플러스를 띈다. 그리고 야 원자핵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얘들이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의 질량이나 거의 갖다 놓고 보면 돼. 근데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니까 가운데 세타에 있어.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여버린다.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자 때문에 일어나. 그리고 왜 원자가 중성이야 얘들아? 왜 원자가 중성이야? 그냥 말했잖아.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듈리가 엑스레이를 다 찍었다 했지 원소에. 그래갖고 양성자 수를 셌어. 그래갖고 원자번호를 매겼단 말이야. 따라서 원자번호하고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은 거야. 원자번호가 3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3개고 전자 몇 개? 3개인 거야.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합이 0이 되잖아. 그래서 원자가 중성을 띠는 거야. 이해됐지? 그거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가 있는데 이걸 보호의 원자번호이라고 해요. 보호의 원자번호. 자, 원자의 전자 배치가 있는데 보호란 사람이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거야.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전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는데 얘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다 이거야. 야, 주양자 수가 첫 번째 1인 껍질, 2인 껍질, 3인 껍질, 4인 껍질, 이 껍질을 K 껍질, L, M, N 껍질이라고 했지. 그리고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정해져 있다 했지. 이걸 만족하면 옥텟 규칙이라고 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은 18개인데 몇 개 먼저 쳤다? 8개. 그러면 이처럼 보호의 원자번호는 자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 껍질이 띄엄띄엄 있어. 즉 이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려. 봐봐.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이따 설명해 줄게. 즉 이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 껍질을 다른 말로는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무슨 말이냐? 야, 이 경사면에서 구슬을 갖다 굴리지. 그러면 이 구슬은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어. 이게 연속적인 거야. 근데 구슬을 이렇게 계단에다가 떨구지. 그러면 얘는 통통통 이렇게밖에 안 간단 말이야. 여기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띄엄띄엄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준위가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띄엄띄엄 존재한다고. 이게 불연속적인 거야.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대. 값이 딱 정해져 있대. 얼마나?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몰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이야. 두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이야. 분모가 커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어! 마이너스가 줄으니까 무한대는 0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줄으니까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전부 다 얼마로 정의되어 있다고? 첫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2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12kJ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2이야.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2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줄지. 그럼 커지는 효과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대.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그리고 자,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왜? 에너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얘들아.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작아. 얘를 바닥 상태로 해. 바닥에 있다 해서. 에너지가 바닥이라 해서.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이야.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얘보다는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불안정이죠. 얘를 들뜬 상태로 해.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네 번째 껍질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해야 돼. 차이만큼. 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근데 에너지가 높으면 들뜬 상태가 되면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해. 하고 방출 스펙트럼. 야, 1에서 살아갈 때하고 4에서 1로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량은 똑같아. 크기는 똑같아. 근데 얘는 흡수해야 되고 얘는 대신 방출해야 돼. 이게 보호의 원자번호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도 정해져 있다. 전자는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 전자만, 가벼운 전자만이 움직이는데 전자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로 가지고 움직여. 이게 보호의 원자번호입니다. 찍어놔. 책이 안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는 뭐까지 풀어보냐면 저기 72페이지에 72페이지에 72페이지 74페이지까지 풀어보면 되겠다. 응? 네. 풀어보면 돼. 네.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 저거 찍었냐? 아까 전에 눌렀냐 내가? 다행이다.